TBS 대선기획 선택 2022 공정의 가치를 묻는다 특집 대담 소셜랩 소셜랩 접경지대 예. 우리 조영근 소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벌써 한 5년 지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휩쓸던 소위 수저 계급론. 예. 근데 이거 계급도 이 보다 보면은요. 예. 자산 5억 이상, 가구 연수입 5,500만 원 이상, 상위 7.5% 여기가 거의 뭐 은수저나 금수저, 한 금수저 좀 될 것 같은데 동수저밖에 안 돼요. 동수저밖에 안 돼. 예. 그럼 그 밑에 92.5%가 흑수저 내지는 무수저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 조영근 소장님이 전에 우리 사회가 공정 얘기하려면 이 92.5%의 예. 무수저나 흑수저에게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주목해야 되는 건지 제가 뭐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네. 이제 그 수저로는 사실 뭐 누가 만든 건지 알 수 없는 네네. 뭐 이런 거지만 아무튼 우리 동수저만 해도 상위 7.5%. 아, 예, 이런 것이었다. 흑수저 92.5%가 흑수저에 속한다는 그 놀라운 이제 일종의 통찰을 보여준 건데, 네네. 요게 사실은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얘기거든요. 아, 근거가 있다.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2018년에 한국은행이 추산을 한 통계가 있는데요. 네. 소위 말해서 이제 대기업이나 아니면은 공공부문, 그러니까 공무원, 공공부문에 취업하는 소위 1차 노동시장 네네. 규모가 전체 노동시장 인구 중에 10.7%입니다. 10.7%. 예, 그러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다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 무슨 영세 자영업 이런 데다 취업하고 이런 거라서 소위 이제 2차 노동시장이라고 이야기하죠. 여기가 89.3%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한국 사람들 대부분은 열의 9명은 사실은 이런 2차 노동시장에서 굉장히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어요. 임금도 낮고 고용사정도 나쁘고 미래도 불투명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우리가 보통 공정 이야기하는 거 네네. 이런 이야기들이 불거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뭐 무슨 그 예를 들면 인천국제공항 인국공. 대단했죠. 네. 그런 곳이라든지 아니면 또 뭐 이제 벌써 그 두 정권을 흔들었던 이 소위 저기 최순실 씨 딸 예, 조국 전 정유라 씨. 장관 뭐 자녀들 예. 이런 경우들의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소위 명문대잖아요. 다 거기가 그렇죠. 명문대 예. 입학입니다. 예, 예. 그래서 당시에 사실은 그 뭐 시위하고 했던 학생들도 다 명문대생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 최상위 몇 %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그렇게 따져보면 공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 사회의 미디어나 네. 아니면 정치의 시선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90%의 삶을 빼놓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는 것이죠. 네. 결과적으로 90%의 삶을 뺀 10% 내부에서의 공정 그렇죠. 네네. 또는 10%에 들기 위한 경쟁에서의 공정.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걸 사실 저희가 이제 그 뭐 용어가 있어요. 표준 취업 경로라는 표현 쓰거든요. 표준 취업 경로. 예. 소위 말해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해서 네. 이제 대학 졸업하고 네. 그다음에 공채 같은 종류의 시험을 거쳐서 네. 그다음에 정규직 직장에 들어가는 거를 이런 쪽에서 이제 표준 취업 경로라는 표현을 쓰는데 대부분 네. 사람들이 그런 걸 꿈꾸잖아요. 우리 그렇죠.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예, 바라고 그렇죠. 우리 청년들이 또 이제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부하죠. 예. 예, 이렇게 들어가는 그 비중이 85에서 90%밖에 안 돼요. 이런 경로를 건다. 나머지는 결국은 우리가 좀 전에 또 말한 것처럼 굉장히 불안정한 삶을 사는 게 대부분의 삶이거든요. 한 10% 정도가 그 네. 경로로 그렇습니다. 간다는 거고 나머지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근데 이거를 용어를 저희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표준이 아니지. 표준이 아니죠 이거는. 적어도 동수저 이상 취업 이거는 경로지. 이게 특별 경로예요. 특별 취업 경로다. 특별 취업 경로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네. 표준이라고 잡아놓고 예.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 음.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공정한 방법이 뭐냐. 네. 이거 가지고 박터지게 맨날 싸우는 거예요. 네. 그 나머지 90%에 대해서는 우리 네. 사회가 사실은 좀 버려버리고 있어요. 별로 그렇죠. 거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거기의 삶이 어떻게 나아지면 좋은지, 네네. 또 예를 들면 거기에서 공정한 것은 어떤 것인지, 도대체 이런 거는 거의 얘기 안 하는 게 사실은 저는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 표준 취업 경로라고 흔히 얘기하는 것은 귀족 예. 취업 경로일 뿐이고 네네. 그 귀족 취업 경로에서 배제된 90%의 문제 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불평등 네. 사회라고 하는
요 부분을 이야기를 해야 된다. 즉 공정만 얘기해서는 답이 안 예, 나오는 전 사실은 그게 제일 딱 정확한 말씀이신데요. 네. 공정을 이야기하려면 사실은 반드시 불평등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90% 얘기해야 된다. 그렇죠. 90%와 10%가 왜 이렇게 벌어졌나? 그렇죠. 왜 이렇게 울퉁불퉁해졌나라는 네.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네. 그 점에 대해서라면 우리 이제 청취자분들께서도 뭐 이렇게 아마 짐작은 좀 하실 텐데 네. 한국 사회가 여러모로 저는 한국 사회를 그냥 헬이다. 지옥이다. 그냥 막 너무 헬조선. 이렇게,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전 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네. 균형 잡히게 봐야 되는데 네. 우리 사회가 한편으로는 분명히 많은 성취를 이룬 게 사실인데 그렇죠. 그 과정에서 굉장히 기울어졌어요. 한쪽으로. 네, 많이 기울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가 우리 지금 OECD에서도 경제 규모로만 따지면 우리가 지금 사실 중상위 그룹에 속하거든요. 그렇죠. 예. OECD의 끝이 아닙니다. 네, 네, 중상위 맞습니다. 그룹에 속하는 네. 나라인데 불평등 수준으로 따지면 가장 불평등이 심한 그룹에 속합니다. 네. 여러 기준으로 볼 수 있는데 제가 제가 한 가지 기준만 말씀을 드려보면 왜 그 토마 피케티라는 예, 예. 경제학자 예, 자본. 21세기 자본이라는 21세기 책으로 자본. 그냥 21세기 경제계를 강타했는데 그러니까요. 예, 그 경제학자가 록스타처럼 유명해졌는데 도저히 다 못 보겠더라고요. 너무 예. 커서. 제가 6개월에 걸쳐서 다 봤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책이 그 책을 보면 피케티 지수라는 게 제일 유명하잖아요. 네, 네. 불평등을 보여주는 여러 지표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자기 이름 아예 붙여서 네. 했는데 여기 보면 이 비유적으로 말해서 이제 재산의 힘이 노동의 힘보다 얼마나 너무 세냐, 세다. 몇 배냐를 이제 보여주는 지표죠. 음. 요게 역사를 보면 서구 자본주의 역사에서 1910년대에 제일 불평등이 심했다. 예. 그때 6배에서 7배였다라는 거거든요. 도금 시대 뭐 이럴 때. 예, 그렇죠. 그때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미국에서 도금 시대 네. 이럴 때고 그래서 불평등이 제일 날 것 그대로의 자본주의. 네. 그래서 이제 이때 재산의 힘이 노동의 힘보다 6배 내지 7배 나라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네. 이랬다가 20세기 중반이 제일 낮아져서 2배 내지 3배. 그러다가 이제 20세기 말부터 소위 뭐 신자유주의 뭐 이러면서 이제 다시 악화되기 시작해서 1980년대부터. 예. 그렇죠. 2010년대 들어와서 5배에서 6배 수준에서 6배에서 7배 수준으로 다가가고 있다. 그게 피케티가 책을 쓰던 2013, 14년 시점 통계거든요. 네. 굉장히 우려하는 거죠. 지금은 더 심해졌을 것 같아요. 예, 더 심해졌을 확률이 높죠. 그런데 네. 그게 이제 6배에서 7배 수준이 자본주의 역사상 최고의 불평등이었어요. 네. 우리나라는 피케티 책에는 안 나옵니다. 네, 그런데 이제 2019년에 한국은행이 추계를 했어요. 네. 피케티 방법으로 추계를 했을 때 몇 배쯤 나왔을 것 같습니까? 우리 굉장히 심각할 것 같은데. 8.6배입니다. 제가 세게 한 10배 하려고 했는데 10배까지 8.6이면 근데 지금 1910년대 자본주의 초기 단계보다 더 양극화가 자본주의 심하다는 역사상 가장 네. 나빴던 때보다도 한국계 지금 불평등 정도가 더 심합니다. 네. 그만큼 노동보다 재산의 힘이 센 사회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너무 심각하고 요게 조금 이제 그런가 보다 한다면 임금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면 네. 우리가 1980년대 초 정도 통계를 봤을 네. 때 대기업하고 5인 미만 작은 기업 있잖아요. 300인 이상하고 5인 네. 미만하고 이 임금 격차를 보면 이쪽이 대기업이 100이면 여기가 한 85, 90 정도 됐어요. 지금은 한 50 정도밖에 안 지금은 한 절반밖에 안 예, 됩니다. 50 정도밖에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작은 기업 갔으면 그래야지. 원래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았어요. 맞아요. 예. 네. 중소기업 튼튼해야 되고 예. 그 임금 격차 줄여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네. 어느 순간 그거보다는 내가 대기업 들어가고 내가 공공기관 그렇죠. 예. 들어갈 수 있는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줘. 그게 만사 오케이.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죠. 순서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안정적인 10% 안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서로 그냥 정말 머리 받고 무한 있죠. 경쟁하는 세상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너 반칙 아니야? 이런 서로 혐오하고